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돌봄 격차 해소 최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교육 격차 해소 위해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중 지원, 우수 저소득층 중고생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대학까지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구축, 휴먼 누들로 불평등 격차 해소, 2025년까지 220조 원 재정 투입 한국판 뉴딜 2.0 정책 확정 발표. 둘,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36명 추가 위촉, 100명으로 구성,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셋, LG U+ 4개월간 점자 이북 80여 권 제작, 시각장애인 무료 제공, 하반기 80여 권 추가 제작. 넷, 행정안전부 전국 폭염 심각 온열질환 주의 당부, 규칙적인 물 마시기, 양산 모자로 햇볕 차단, 한낮 땡볕 피하기 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해 사람 투자 강화, 불평등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함과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 과제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재정 투입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해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휴먼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 격차 완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기존 안전망 강화에서 추진 중인 고용, 사회 안전망과 사람 투자의 청년 정책과 격차 해소를 신설했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 성장을 추진하며 코로나19 및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 그린, 소프트웨어와 빅3,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핵심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 부담 경감 및 고용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돌봄,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먼저 교육 격차와 관련해선 학습 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 향상 패키지,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은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 및 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이 포함됐으며 금년 추경 및 내년부터 확대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등이 활용됩니다. 이 중 장애 학생과 관련 시각장애, 점자 묵자 문해력 향상, 청각장애, 문자 수어 통역, 발달장애, 언어 및 사회성 향상 등 유형별 맞춤형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사회성 결성 회복을 위해 교내 소모임 활동 교외 체험학습 지원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 촉진이 도모되며 우수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이 연계됩니다. 또한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해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 양육비 지원 연 120만 원, 공립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나홀로 행정심판이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하 중앙행심위는 7월 15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이하 국선대리인 36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50명과 재위촉할 14명에 더해 이번에 36명을 추가로 위촉해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정보공개, 건축 인허가 및 재개발 분쟁, 의료 분쟁, 학교 폭력, 노동 산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선 대리인을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해 구성했습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입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 1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월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했고 5월에는 법인,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권익위 김기표 부위원장,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심판을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지만 갈수록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청구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선 대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권익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U+가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 이북을 만드는 U+ 희망도서 활동으로 4개월간 약 1만 6천 페이지 분량의 이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인 IT로 열린 도서관의 인당 연간 이북 이용량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약 24년간 독서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앞서 LG U+ 임직원들은 올해 3월부터 IT로 열린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용 이북을 제작하는 사회공헌 활동 U+ 희망도서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400명 이상의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LG U+는 하반기 80여 권의 시각장애인용 이북을 추가로 제작해 연말까지 총 160여 권의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완성된 이북은 IT로 열린 도서관과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전달해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는 최근 무더위 날씨가 지속되고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973년부터 관측된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31.5일, 열대야 17.7일로 가장 많았고 1994년이 31.1일, 열대야 17.7일, 그리고 2016년이 22.4일, 열대야 10.8일로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총 1만 5,372명이며 이 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18일 오후 4시 사이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436명이며 이 중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9명 사망 없음보다 약 1.3배 정도 많은 수치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열 질환자 발생이 많았던 2016년, 2018년,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온열 질환은 주로 실외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 중 야외 작업장이 29.1%, 총 8,492명 중 2,473명, 논밭 13.0%, 1,108명, 그리고 길가 12.1%, 1,031명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실내인 집에서도 전체 온열 질환의 11.1%, 944명이나 발생하고 있어 위험합니다. 또한 온열 질환자 5명 중 1명 21.9%, 총 8,492명 중 1,859명은 50대에서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에서 많았습니다.
길가와 논밭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 등 무더운 날씨의 작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옥외 작업을 피하도록 합니다. 무더운 날일수록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도록 합니다. 또한 햇볕이 강한 오후 12시에서 5시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논밭 등 야외에서는 휴식하거나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그리고 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실내 온도 조절에 주의하고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씨 정도로 유지하며 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일수록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가급적 익히거나 끓인 안전한 음식물 섭취로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증상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낌, 갈증이 심하게 나고 입안이 바짝 마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짐,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 등이 나타나면 온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옷을 헐렁하게 해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